김건희의 사과가 이제 와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라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억지로 내키지 않는 사과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줄 뿐입니다. 이미 사과할 적절한 시기는 지나갔으며 김건희는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빈 껍데기일 뿐이라며 관저 내 불법 건축물이 허가도 없이 등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와의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몰아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여전히 수면 위에 떠오르며 민주당은 검찰과 정부의 편파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치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과와 해명이 뒤따라오고는 있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권 초기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고 이러한 논란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인 불만과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정농단 의혹은 박근혜 정권 때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실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채 의혹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과 검찰이 정부 편에 서서 부당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법 앞에 공정함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점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사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단순한 사과와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불신을 더 키우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권과 지도자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된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며 국민이 느끼는 불만과 좌절감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미래는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며 오염수로 인한 위험을 괴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낳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지속적으로 방류해왔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수천 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최소 30년 동안 이러한 방류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철저한 정화 과정을 거쳤고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우려를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면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 특히 어업과 해양 생태계에 의존하는 지역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IAEA 보고서만을 근거로 하여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가 실제로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안전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공조하여 일본에 대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과학적 연구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